충남 5개 시군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이전 부지가 결국 경기도 시흥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홍성군이 펜싱과 역도, 볼링 세 종목의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를 창단합니다. 여러 종목을 창단하는 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인데 선수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청양 출신 한 출향인의 고향 사랑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학금 등 9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5개 시군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죠.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신청사 부지를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사 유치전은 충남을 비롯해 수도권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요. 충남에선 당진과 서산, 태안과 홍성, 보령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이전을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엔 5개 시군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서해엔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서해 영해 기점인 경렬 비열도가 위치해 있어 중부해경청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해경 본청이 인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방해경청은 행정과의 연계를 고려해 치안 수요가 많은 충남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하면서 충남도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발표 직후 양승조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양 지사는 5개 시군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유치 활동을 전개해온 충남의 입장에선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가기관의 이전 등에 따른 후보지를 선택할 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경기도 시흥은 중부해경청이 있는 인천의 바로 옆 도시인데 진정한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한편 중부해경청 부지선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12일 현장 답사를 하고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경기 시흥의 백옷 신도시는 치안 여건과 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해경청은 앞으로 예산 편성, 부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2024년에서 2025년쯤 신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청양 출신 한 기업가의 고향 사랑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지역을 위해 65억 원을 기부해 온 건데요. 화제의 주인공을 김단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대암 검진기관이 없는 청양군. 다른 지역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출장 검진을 불러야 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지만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한 출향인이 내시경 장비와 백내장 수술기 등 5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 17개를 보건의료원에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5억 상당의 의료 장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의료 장비들이 다 아주 최신형이기 때문에 또 큰 우리 지역 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고가의 의료 장비를 기탁한 주인공은 파안장학회 명희진 이사장. 청양군 웅곡면 효제리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명 이사장은 초등학교 졸업 후 청양을 떠나 서울에서 공장 시설을 만드는 플랜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명 이사장이 기부한 금액은 65억 원으로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과 마을회관 건립 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명 이사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양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고향인 청양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향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청양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저희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는 출향인. 출향인의 애정이 있어 청양군의 미래가 밝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 운동 경기부를 창단합니다. 급여를 받으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선수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조용래 선수. 과거 홍성에서 7년 동안 운동을 했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선수 생활을 이어왔는데 최근 홍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소식을 듣고 고향인 충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입니다. 월급 받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비로 운동을 하면서 좀 생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홍성 실업팀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고 이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단이 추진되는 종목은 휠체어 펜싱과 역도 볼링, 3개 종목 선수 11명으로 오는 7월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10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지금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새로운 훈련 공간과 숙소도 마련되는 만큼 실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예, 일단 시설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쾌적하고 좀 더 이제 좀 전문화된 시설이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장애인 선수가 굉장히 저희 뭐 팀에서 뭐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으로 장애인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는 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홍성군이 처음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10년 정도 홍성군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롤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군 지역 중 처음으로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홍성군.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허위 조작 정보 유포건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2일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덕읍의 이태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자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합덕읍 일대를 소독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된 공문 형식의 문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진 지역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는 68명으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공주 지역 확진자가 이동 과정에서 모두 3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공주에 사는 대학 신입생으로 지난 8일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받은 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버스 기사와 승객 24명, 택시 기사 1명, 사우나 이용객 6명 등 모두 31명입니다. 공주시는 지역 접촉자 8명 가운데 7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충남 도내에선 530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498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31명은 검사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 지연이 예고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긴급지원금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금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신청 절차와 수령 금액 등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기부 버튼에 대한 잡음도 나오는데요.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 밑에 전액 기부라 적힌 클릭 상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액 기부 버튼을 개인정보 공개 확인 버튼 등으로 착각할 시 별도의 팝업 창이나 안내 메시지 등 안전 절차 없이 화면이 넘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지원금을 전액 기부한 신청자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부 취소가 신청 당일만 가능해 다음 날부터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별거, 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원과 세대주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지원금 신청은 힘듭니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이의 신청 등 절차를 통해 세대원의 지원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다수의 행정적 실수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기부 버튼, 세대주 수령 등과 관련된 문제는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과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공용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는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친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지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B씨가 전 서산시장 측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군이 1차 농어민수당을 15일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600여 농가로 지역 농협 또는 농협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가구당 홍성사랑 상품권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마을별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1차 농어민수당 규모는 총 3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추가 대상자가 선별되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중 충남 소재 사업장이 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에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장에 당진 현대제철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본부가 포함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7,000여 톤을 배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시군별 배출량 순위 상위 10개 중에는 충남 2개 사업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진시가 배출량 28,000여 톤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보령시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당진으로 결정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부지 논란에 대해 홍기호 충남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대규모 축사 이전은 대상지가 당진으로 선정되기 전에
축사 소유주와 합의가 끝났다며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이 축사 때문에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입로 확대 등 제반 여건도 시에서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기후 충남도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만 해도 최하 1년 이상이 걸리고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금 2년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인근에 축사가 있던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되기 전에 그 축사 농가하고의 합의가 이미 서면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지금 빠르게 당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그 시간을 당기는 그런 쪽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울과 피로를 느끼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잠정 폐쇄했던 휴양림과 수목원, 도립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용자는 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증상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의 여름나기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늘막은 신호를 대기할 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늘막을 추가해 총 53개를 설치하고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내포신도시 주말농장에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유용미생물은 유산균과 효모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여러 종을 조합해 배양한 건데요. 이 미생물을 물에 희석해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작물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13기 청양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55명을 대상으로 포도반과 농산물 SNS 마케팅반 2개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포도반은 샤인머스켓 재배 교육을, 농산물 SNS 마케팅반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방법을 각각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새벽 시작돼 늦은 밤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4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산과 태안, 예산, 청양이 18도, 당진과 홍성이 1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도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만큼 우산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 소식이 잦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등 힘드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